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레드 제플린의 이야기 피지컬 그래피티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마치 락 문화의 패션 모델과도 같은 지미 페이지와 로버트 플랜트, 이 사람들의 패션과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지미 페이지가 몇 년 동안 입었던 용을 수놓은 이 옷은 늘 그가 이 옷을 입고 있으니 이 옷 하나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슷한 옷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합니다. 용의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일본 기모노에서 본딴 것이라고 하죠. 런던에 있는 어느 사람이 이것을 디자인하고 제작했다고 하죠. 지미 페이지가 아직도 이 옷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새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미 페이지 인형에도 용의 모습을 상의와 하의에 모두 수놓은 것이 보이는군요. 로버트 플랜트가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공연장에서 손에 비둘기를 들고 있는 이 모습, 이것 역시 닐 프레슨이 찍은 것이죠. 로버트 플랜트가 평화스럽게 손에 비둘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그로부터 15년 후 오지 오스본이 비둘기의 목을 입으로 물어뜯었다고 하는 것과 대조되는군요. 그는 레드 제플린의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닐 프레슨이 찍은 유명한 사진 중에 바로 이것, 지미 페이지가 잭 다니엘 위스키를 병째로 들이키는 이 사진이죠. 후에 존 폴 존스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이 위스키는 지미 페이지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하는군요. 존 폴 존스가 사진에서처럼 한눈을 파는 사이에 지미 페이지가 존 폴 존스의 위스키를 병째로 들이키고 있습니다. 제게 조그만 병으로 잭 다니엘 위스키가 있습니다. 작긴 하지만 이 지미 페이지 인형과 어울리죠. 이것은 지미 페이지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같은 날에 찍은 것 같은데, 지미 페이지가 이 위스키 병을 들고서 찍은 사진이 몇 개 더 있습니다. 한편 이 사진에서 지미 페이지가 입고 있는 옷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포스터에도 지미 페이지는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죠. 이 옷 역시 지미 페이지가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74년도 락 전문지 서커스의 4월에 실린 이 사진, 사진의 주인공이 로버트 플랜트이죠. 제가 가위로 잘라서 제 방의 벽에 붙인 것을 보십시오. 제가 고등학생의 짧은 머리가 아닌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77년이나 78년 사진 같습니다. 한편 이 사진에서 구석에 붙어 있는 것은 유라이어 힙이라군요. 월간 팝송에 실렸던 지금도 가지고 있는 유라이어 힙 포스터이죠. 그 오리지널은 서커스 매거진인데 월간 팝송에서 무단 복사해서 자기네 포스터로 만들었군요. 앨범 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큰 도시에 가면 이것 비슷한 빌딩들이 무척 많이 있죠. 대개는 지은 지가 100년도 더 되는 월세로 임대해주는 아파트 빌딩들입니다. 그 중에서 뉴욕에 있는 이런 빌딩에는 화재 등에 대비한 비상계단을 밖으로 설치하도록 한때 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00년경 지어진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세인트 마크 플레이스라는 거리에 있는 빌딩입니다. 집 호수가 96과 98이죠. 이 96과 98, 이것은 붙어있는 쌍둥이 빌딩이죠. 96호와 98호 출입구가 두 개 보이죠. 그 옆으로도 다른 건물들이 틈도 없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5층짜리 빌딩인데 앨범 표지로 하기 위해서 한 층을 없애고 4층만으로 편집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빌딩이 비록 낡았지만 맨하탄의 번화가 그리니치 빌리지라는 곳에 이웃을 하고 있는 이스트 빌리지라는 곳에 위치한 임대 아파트로서 월세가 꽤 비쌉니다. 한 달에 3,500불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죠. 빌딩 하나에 20개 가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앨범에서 건물 창문을 통해서 앨범의 노래 제목과 여러 개의 사진들을 바꿀 수가 있죠. 건물 창문으로 보이는 사진들은 킹콩, 엘리자베스 테일러, 달 착륙을 했던 우주비행사 버즈 알드린, 교황,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했던 리 할베이 오스월드, 오즈의 마법사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 모습, 레드 제플린의 밴드 멤버들과 매니저 피럴 그랜트 등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건물을 낮에 찍은 사진이고
뒷면은 밤에 찍은 모습이로군요. 이것이 그래미상 음반 앨범 커버의 베스트 패키지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건물이 1981년 롤링스톤스의 뮤직비디오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하죠. 믹 제거가 계단에 앉아있고 키스 리처드가 걸어와서 함께 합석하는 바로 그 장면을 이 건물에서 연출한 것입니다. 그 노래 제목이 Waiting for a Friend이죠. 이 피지컬 그래피티 건물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건물 만들기 종이인쇄를 인터넷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정교하게 칼로 자르고 접고 풀로 붙여야 합니다. 계단을 만들고 계단에 사람을 한 명 앉히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밤이 되어 건물에 전기불이 켜지면 이런 모습입니다. 창문으로 피지컬 그래피티 글씨가 보이죠? 초등학교 미술 시간 이후 처음 해보는 종이 공작인데 이거 이 나이에 맨정신으로 할 수가 없죠. 제 와이프의 말에 의하면 조금 미치고 뻔뻔스러워야 이런 작품을 완성시킬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어지는 전세계 투어에서도 역시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이것이 1975년인데 미국에서 성황리에 순회공연을 마치고 영국에 가서 얼스콜트라는 곳에서 닷새 동안 연주했습니다. 원래는 3일 예정이었었는데 4시간 만에 입장권이 모두 동이 났죠. 그래서 이틀을 더 했습니다. 이때 연주가 그 후에 레드제플린의 라이브 DVD How the West Was Won의 영상으로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때 공연 얼스콜트에서 레드제플린은 처음으로 레이더 조명을 이용했습니다. 핑크 플로이드가 레이더 조명을 이용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How the West Was Won DVD는 같은 이름의 CD How the West Was Won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녹음을 한 시간도 다른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같은 이름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공연을 끝으로 레드제플린은 거의 2년간 공연이 없었습니다. 대중 앞에 나서지 않은 것이죠. 원래는 이 공연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가을까지 이 앨범의 2차 순회 공연을 한 다음에 다시 유럽에 돌아와서 겨울까지 투어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로버트 플랜트와 지미 페이지는 함께 중동 지역과 남쪽 유럽을 자동차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미 페이지의 말로는 당시 자기가 이혼 수속을 끝난 상태라서 어디 돌아갈 집도 없고 해서 여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때까지 지미 페이지는 서류상으로는 총각이었습니다. 같이 사는 애인을 몇 번 바꾸었죠. 당시에 지미 페이지가 함께 살던 애인은 유럽 모델 출신이었는데 그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다가 각각 따로따로 살기로 합의한 것 뿐이지 이혼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여간 애인과 함께 살면서 둘 사이에 애도 낳고 했던 지미 페이지는 75년 2월 서커스 매거진에는 지미 페이지가 배철러, 총각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미가 얘기하기를 I will start my search for an angel with a broken wing. 즉 나는 날개 없는 천사를 찾을 것을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하고 있죠. 총각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여자관계도 복잡하고요. 지미 페이지의 여성 편력에 대해서는 제가 카더라 방송에 종합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지미 페이지는 로버트 플랜트의 가족, 로버트의 부인, 그리고 그의 두 애들을 함께 데리고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 도중에 지미 페이지는 그간 하고 있었던 레드제플린의 다큐멘터리 영화 The Song Remains the Same 이것을 마저 편집하기 위해서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로버트 플랜트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스와 모로코 여행을 계속했죠. 그러던 중에 로버트 플랜트는 모로코의 시골길에서 가족이 탄 차를 쳐박고 말았습니다. 운전부주의죠. 당시의 신문기사와 현장의 사진인데 이렇게 끔찍한 사고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의료시설이 미비한 시골에서 사고를 당해서 곧바로 전세 비행기로 런던에 후생될 수 있어서 치료를 받아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하네요. 크림 락 잡지에서는 로버트 플랜트가 부상을 당한 것을 기사로 한번 실었고 그 다음에 여름 로버트 플랜트로부터 사고는 어떻게 났는지 로버트 플랜트의 부상으로부터 회복은 어느 정도인지를 인터뷰한 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때 로버트 플랜트는 발목 부상이 가장 큰 것이었고 그 외에도 이것저것 많은 곳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로버트 플랜트는 자기가 사고를 당해서 모로코의 시골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일손이 부족해서 의사 한 명이 36시간 동안 자기와 자기 부인을 돌보았었다고 하는군요.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도 응급실 의사로서 본받아야 할 태도로군요. 그 부인은 머리뼈와 골반뼈가 걱정되는 큰 부상을 입었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다행히 어린 아이들은 찰가 사행 이외에는 거의 다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후에 예정되었던 미국과 유럽에서의 공연은 모두 취소되었지만 지미 페이지는 그 시간에 다큐멘터리 영화 The Song Remains the Same을 완성시키고 극장에 내놓고 음반으로도 내놓을 수가 있어서 뮤직 팬들이 레드 제플린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윌체어 신세였던 로버트 플랜트도 그 다음 앨범 프레젠스에 합류할 수가 있어서 녹음을 마칠 수 있었고 그 앨범도 곧 출간되게 되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